이번 주말에 있을 K리그 25라운드 프로토 64회 승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라운드 정말 역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제 승부 예측 역으로 가는 끝을 보여줬어요. 대구 예측했더니 서울로 가고, 제주 예측했더니 울산으로 가고, 경남 예측했더니 상주로 가고, 수원 예측했더니 포항으로 가고. 강원 전북 경기 아니었으면 저 이번에도 또 올꽝이었어요. 강원 전북 경기도 마지막에 그 손준호 선수의 어이없는 그 핸들링 때문에 이렇게 무승부된 거지. 하마터면 진짜 또 올꽝 될 뻔했어요. 진짜. 이제는 승부 예측하기도 너무 겁나요. K리그는 너무 겁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상주 경남 경기가 특히나 골 때리는 게 제가 언더를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제가 이거 스코어도 1대1 이거 찍어놨는데 극장 오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의 또 다른 픽도 틀어지고 스코어 기록식도 틀어졌습니다. 역같습니다, 진짜. 이런 기분을 뒤로하고 이번 주 승부 예측할 경기 알려드리자면은, 자, 그 전에 공지사항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라운드 K리그 승부 예측 이렇게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적으셔야 돼요. 수정하시거나 아니라면은 삭제했다가 다시 적으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핸디캡으로 쓰는 거 안 됩니다. 홈 원정승, 어떤 팀 승, 무승부 이렇게만 적어주셔야 되고, 언더 오버 역시 안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카드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카드 클릭하시거나 아니라면은 그 썸네일 따라가서, 제목 따라가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승부 예측할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은 제주 상주, 경남 성남, 수원 인천, 포항 전북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주와 상주의 경기, 제주가 지난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오승훈 골키퍼의 아쉬운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2골 정도 더 내줬다. 그리고 제주가 그 경기에서 남준재나 마그노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았어요. 뭐 체력적인 요건도 있고 울산 상대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도 한번 실험해 보자는 차원에서 선발 라인업이 꽤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전은 조금 좀 배제를 하고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주의 현재 컬러로 봤을 때는 남준재, 윤일록, 마그노 선수 활용이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선수가 요즘 들어서 정말로 조화롭게 잘 제주의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세 선수를 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봐봐야죠, 선발 라인업을 나중에. 그리고 제주가 상주 상대로 2전 전패예요. 거기다가 홈에서의 이 8경기 연속 실점, 물론 울산에게 5골 허용한 것 때문에 19실점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7경기 14실점, 한 경기당 2골을 내줄 정도로 홈에서의 그 수비력이 정말 안 좋다. 이거는 정말 제주에게 있어서는 좀 크나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상주가 지난 경기에서 비록 극장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한 골은 페널티킥, 다른 한 골은 솔직히 꼬르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공격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성남전에 이어서 좀 솔직히 별로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대신에 이 상주에는 역시 박용지, 윤빛가람, 여기에 이제 윤보상 골키퍼의 선방 능력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옵션은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대신에 제주가 앞에서 2전 전패를 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활동량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상주가 지난 경기에서 뭐 극장골 후반 막판에 터졌다고는 하지만 후반전에 오히려 상주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상대로도 이런 모습 보여준다. 솔직히 경남과는 좀 다르게 경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주의 수비가 일시적인 불안이냐, 아니라면은 그 울산의 5대0 패배가 시발점이 되느냐, 이걸 좀 따져봤을 때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의 승리를 예측해 볼게요.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상주에게 밀리고 또 그런 모습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주의 승리를 예측하는 게 좀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주의 그 앞선 경남 경기나 전북 경기를 믿고 제주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경남과 성남의 경기인데, 경남의 무승 행진이 정말 길어지고 있어요. 10승 10무, 20경기 연속 무승. 여기에 수비력,
리드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주는 득점을 내주는 그 노답 수비력 샷다. 정말 리그 무실점 1회에 불과하다. 그런 노답 수비력 경남에게 있어서 최악의 아킬레스 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쿠니모토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좀 공격에 있어서 기대해볼 여지가 있고, 김승준 선수가 어쨌든 24라운드 정말 최악의 결정력을 깨는 어느 정도 약간 그 갈증을 해소하는 득점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리치의 활동량, 제리치 선수가 완전 이렇게 스피드를 이용해서, 아니라면은 뭔가 좀 측면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활동량이 아니다 보니까 제리치 선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제한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리치 합류에도 불구하고 멀티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골 결정력이 정말로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골 결정력이 멀티 득점이 나오느냐, 솔직히 미지수예요. 믿음이 안 가요, 지금의 현재 경남은. 그리고 성남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3연승을 꾸역꾸역 잘 챙겨가고, 그리고 1실점, 뭐 여기 짠물 수비력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인천 경기 봤었을 때는 짠물 수비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3연승에 1실점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김동준 골키퍼, 와, 김동준 골키퍼가 인천 경기에서 완전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마치 성남 대구 경기에서 조현우 선수가 1대0 스코어를 지켜주는 그 선방, 신들리 선방을 보여준 것처럼 김동준 골키퍼가 그러한 선방 능력을 정말 잘 보여줬다. 그리고 서보민 선수가 프리킥, 중거리 슈팅, 여기에 득점, 슈팅 한 방이 정말로 좋다는 거, 성남에게 있어서 이만큼 더 좋을 수는 없다. 대신에 에델의 컨디션, 확실히 그 패스나 아니라면 공격 조율하는 능력은 살아있다곤 하지만 에델에게 기대하는 것은 역시 득점력이잖아요. 근데 에델 선수가 이 올스타전 뛴 이후에 약간 좀 그 페이스가 떨어진 것 같아요. 득점 페이스가. 그리고 성남이 멀티 득점을 올 시즌에 4번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1실점밖에 거두고 있지 않아요, 3경기에서. 근데 만약에 득점을 한 상황에서 또 실점을 한다, 그러면은 성남의 승리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그렇다 할지라도 경남의 승리를 솔직히 안 보인다. 경남의 지금 결정력은 솔직히 쿠니모토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솔직히 좀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 볼게요. 뭐 1득점은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가 역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원과 인천의 경기인데, 수원은 홈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홈에서의 2연패, 그리고 한희권 선수와 홍철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희권 선수가 약간 잔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최근에 다시 이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가 살아나고는 있는데, 마지막 이 결정력, 마지막이 아쉬워요. 마지막이 아쉽고, 홍철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특히나 이 크로스나 패스, 이 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천 경기에서도 계속된다면은 저는 솔직히 좀 수원의 승리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타가트 선수의 득점력은 기대해 볼 수 있죠. 타가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 K리그 득점 1위, 여기에 노동원 선수의 선방 능력 기대해 볼 여지 충분히 있고, 대신에 민상기 선수가 복귀한다 할지라도 수비에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특히나 지난 포항 경기에서 완델손 선수의 스피드를 전혀 못 따라가잖아요. 인천이 최근 들어서 공격하는 걸 보면은 한 번의 패스, 그리고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의 3백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인천의 경우, 인천이 지금 9경기 연속 실점, 특히나 이 경기에서 9경기 동안의 승리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득점도 득점인데 실점은 실점대로 다 하고 있고, 정말 상대 선수에게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 쳐주고 너 승점 갖다 먹어라! 이러는 상황이에요, 인천이. 대신에 김진야 선수가 측면에서 활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패스를 주는 이 질이 정말 좋습니다. 한 번에 이 패스를 하는 정확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인천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단 선발 라인업, 제 개인적으로는
케인대 선수를 중용하는 것보다는 명준세 선수를 좀 넣으면서 스피드 그리고 한 번의 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발 라인업으로 꾸려주는 게 좋고 케인대 선수를 후반전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케인대를 너무 믿는지 어떤지. 솔직히 스피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골 결정력도 솔직히 별론데 아무튼간에 이 선발 라인업의 골 결정력, 특히나 무고사 선수의 이 골 결정력이 한 골은 터지는데 두 골까지는 터지지 않고 안 터질 때는 진짜 답답하게 안 터져요. 그러니까 골 결정력에 따라서 인천의 승리 혹은 패배가 확실하게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수원의 승리 그닥 땡기지가 않아요. 왠지 적어도 무승부를 인천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저는 좀 꼬아서 인천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지금의 수원의 3백을 인천이 뚫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무고사 선수가 득점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인천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의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과 전북의 경기. 포항은 정말 오랜만에 멀티 득점이 터졌고 완델선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델선 선수의 이 스피드를 활용한 득점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전북 상대로 이 한방을 기대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최근 상대전적 2승 2무 1패로 완전 밀리는 편도 아니고 앞서고 있긴 해요. 앞서고 있긴 한데 최근에 무승부를 거뒀다는 거, 그리고 전북이 어쨌든 공격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포항이 완델손 일류첸코 선수를 제외하고 최근 5경기에서 득점한 선수는 이수빈 선수밖에 없어요. 최근 수원 경기에서. 근데 진짜 완델손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를 제압을 한다 전북이. 그러면은 포항은 별다른 득점원이 딱히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거리슛 때리든지 아니면 뭐 공중볼 경합을 하든지 뭐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항이 지금 완델손 일류첸코에게 너무 의존하는 이 득점 현재 상황이 아닌가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북의 경우에는 문선민 선수가 지금 에이스급 활약, 득점을 못한다 할지라도 측면에서 완전히 휘저어 놓으면서 도움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로페즈 선수의 뒷받침도 정말 좋고 원정 성적도 정말 좋습니다. 전북이 최근 원정에서 4승 2무, 울산에게 패배한 이후에 최근 원정에서 4승 2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잘 패하지 않는다. 대신에 홍정호와 손준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경고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최근 후반전 실점이 계속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승리를 외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현재 최근 분위기 솔직히 조금 거슬리잖아요. 그래도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볼게요. 포항의 완델손, 일류첸코 이 두 선수만 믿고 이렇게 포항 무승부 이렇게 가기에는 전북의 옵션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은 제주와 상주 경기는 제주 승리, 경남 성남 경기는 무승부, 수원 인천 경기는 인천의 승리, 역배 제대로 걸었고요. 포항과 전북 경기는 이 경기는 솔직히 포항 아니면 전북인데 저는 그래도 전북의 점수를 더 줘서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따로 프리뷰할 K리그 경기는 역시 울산 대구 경기, 서울 강원 경기를 준비해 봤고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올 시즌 개막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제가 지금 좀 일정이 빡빡해서 올릴 수 있으면은 금요일 저녁에, 아니라면은 그냥 다른 채널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을 좀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올리면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아니라면은 다른 채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승부 예측 요약해드리자면은 제주 상주 경기는 이 경기가 두 경기 모두 오버가 떴었어요. 모두 5골 이상 다득점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두 팀이 서로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되 약간 조심스럽게 가지 않을까,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언더 예측해보고, 경남 성남 경기가 무승부를 예측했긴 했는데 이 1대1 상황에서 어떤 팀이 갑자기 득점에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장골 아니면 후반 막판 결승골이 터질 수도 있다. 오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버 또 다른 픽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수원 인천 경기는 이번에 정말 과감하게
핸디캡 인천승, 인천에게 좀 더 승점이 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울산 대구 경기는 이 경기가 득점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언더로 밀어볼까 생각하고 있고, 서울과 강원 경기는 더 따질 거 없습니다. 오버예요, 무조건. 3, 4위 경기, 특히나 강원이 이길 수도 있는 상황, 강원이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이 득점을 안 하면은 분명히 패배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서울도 분명히 득점을 하려고 할 거고 득점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골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 오버로 가야 됩니다. 저는 오버로 갈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의 승부 예측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